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핀비지닷컴 미국 증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죠. 이 다우지수 245.25포인트 0.72% 하락했고요. 자, 나스닥은 0.16%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0.47% 하락한 4,388.71포인트 못 났죠. 자, 나스닥은 장 초반 오전장에 한번 장주에 밀렸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한 모습이죠.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종목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두 종목이 좀 역할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차근차근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자, 항시 여러분들 이 장에서는 역배열 초기 종목은 결코 싸지 않고 정배열 종목은 결코 비싸지 않다. 정배열 종목 위주로 왜 정배열인가 항시 따져봐야겠죠. 자, 미국 증시는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 반기 통화 정책 보고가 이제 오늘 밤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3대 주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자,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100은 이제 낙폭을 좀 줄였다. 자, 시티 글로벌 전략가인 스콧 크로너트라는 사람이 이 최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AI 열풍은 2분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화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열풍이 펀더멘탈에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냐. 이게 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도 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울러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이에 따라서 에너지, 국제유가 하락, 그다음에 에너지 원자재주가 상당 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제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서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좀 약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LPR, 대출 우대금리 10 베이시스 포인트 이나만 좀 단행이 좀 된 거죠. 물론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10개월 만에 정책금리 인하를 좀 재개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6월 16일 중국의 국무원에서 경기 지원 조치 강화를 공시화했습니다만은 그 시장에서 예상한 어떤 경기 부양책에는 이르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소비재주들은 어제 중국 관련 소비재들도 좀 약세를 좀 보였었죠. 향후 이제 중국 관련된 일정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올해 이제 9월 들어서 G20 정상회담과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여기에서 또 미중 간의 대화가 개최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0.75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 MDF는 1286원대로 어제가 좀 올려섰죠. 최근 환율 소폭 이제 워낙 강세가 좀 이어지다가 워낙 일시적도 강세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보이면서 외국인 순매도 좀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시장 지수는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만 외국인 순매도가 이틀째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잘 좀 추이를 봐야겠고요.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는 3.72%로 마감했고 국제유가 중국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벨랑 70달러대로 1%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ETF 지수 하락했고요. VIX는 지금 이제 VIX는 오르지는 않고 있죠.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종목단에서는
S&P 500 맵을 보게 되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제 메가캡에서도 좀 혼주세를 보이고 있죠. 메타나 테슬라, 엔비디아는 올랐죠. 이게 이제 지수 낙폭을 좀 줄여드렸던 요인이고요. 대단합니다. 네, 엔비디아, AI, 그다음에 테슬라는 테슬라죠. 네, 5.34%. 자, 테슬라가 이렇게 좀 오르면서 국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반등을 좀 줄까요? 물론 이제 테슬라 상승 배경은 네,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죠. 리비안, 네, 이부 업체 리비안도 네, 테슬라 충전 표준을 채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외신기사부터 보죠. 자, 리비안이 이제 이 테슬라의 충전소 표준을 채택하겠다고 이제 합류를 한 거죠.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내년 봄부터 이제 어댑터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를 출시할 예정이고 테슬라 슈퍼 차지 차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것이다. 리비안의 CEO가 이 같은 협력은 탄소 중립을 향한 세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비안 주가도 5%대 올랐고요. 테슬라도 5% 오른 겁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충전 시스템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테슬라가 좀 올랐다. 자, 엔비디아는 뭐 AI 뭐 이걸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AI 이슈로 좀 올랐던 뭐 오라클이나 어도비도 좀 하락했고요. 반도체주 보세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퀄컴, 인텔이 3.7%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2% 하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요거 빼고는 뭐 대부분 세일즈포스 빼고는 뭐 대부분 좀 혼조세 끝났고 금융주 약세, 그죠? 헬스케어만 일부 종목들 오르고요. 보잉이 3.46, 산업재도 좀 빠졌죠. 어제 우리나라 뭐 기계, 중국어 뭐 이런 거 올라왔는데 오늘 또 이쪽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 엑슨모빌, 쉐브론, 크로노필립스 등등 2에서 한 3%대 조정받았죠. 유틸리티 원자재 하락 보였습니다. 자, 쭉 그런 내용을 여기다 좀 써놨고요. 알리바바도 이제 최고 경영자와 회장 교체 후에 주가가 4.53% 하락했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 일론 머스크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 국빈 방문 중인데 모디 총리가 일론 머스크와의 미팅을 희망하고 있죠. 뭐 조만간에 만날 예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인도 기가 팩토리 유치권 뭐 이런 게 좀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광폭 행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 쇼맨십도 있지만은 정말 뭐 대단한 사업가예요.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프랑스 총리,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 다 사진 찍은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지금 기가 팩토리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로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잠정 좀 되고 있죠. 뭐 한국도 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뭐 일단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자, 스테판 로치라는 이제 예일대 선임 교수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의 단기 부양책은 장기적인 중국의 역풍을 해결하지 못 것이다. 이번에 이제 단기 부양책이 별로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국은 현재 미중 관계 악화, 그 다음에 고령화, 이 생산성 문제,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 더 많이 좀 좌우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JP 모건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중국의 성장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자, 국내 증시는 이제 어제 좀 모멘텀이 좀 없었고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순매도를 보이면서 2600선 위로는 마감했습니다만 뭐 시장이 좀 혼조되죠. 네. 물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잘 받쳐줬죠. LG에너지를 하나 지수. 근데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약세를 좀 보였고요.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양시장 흐름 보게 되면 좀 애매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코스닥은 886.34포인트로 마감했고, 자, 장마감 공시 및 시간을 타니까 한번 볼까요? 네, 장마감 공시. 뭐 장중 나온 공시도 있습니다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틀째 급등했죠. 영국의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소식. 현대로템은 이제 장 끝 무렵에 공시가 나왔었죠. 방위 사업장과 7,074억 규모의 차륜형 지소용 차량 2차 양산산업 공급 계약이 나왔죠. 방산 관련주 네,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금양은 4680 원투리 배터리 R&D 센터 건립을 해서 320원 투자 결정, 뭐 이런 내용도 좀 있네요. 자, 시간에서는 또 이제 다른 종목군들 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보겠습니다. 일단 고령을 졌습니다만 한진중공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하이스틸, 한국특강 뭐 이런 종목군들 또 움직였고, 아무래도 이제 일부 움직인 종목 중에서 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예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겠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파나진이라는 종목이 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뭐 관련 내용은 뭐 여기 뭐 이 내용 보면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유가 있겠죠. 자, 어제 특징주, 네, 어제 특징주 보게 되면 일단 뭐 미국도 그러하지만은 전기전자 업종 외에 다른 업종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분산이 좀 됐었죠. 특히 이제 방산주,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성, 수주기대감 뭐 이런 거 많이 좀 작용을 좀 한 거고요. 다만 이제 특징주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 상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지수 좀 관리하려고 좀 받쳐놨다.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을 좀 멈춘 상태다. 어제 이제 오른 종목은 이제 방산 외에도 뭐 하나오션 등 뭐 JIP 8월 MSCI 편입이 확정 후는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의료 미용기기 뭐 이런 쪽 관련주가 네,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21일이니까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집 동향 네, 오늘 관세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꼭 아주 중요하죠, 보요. 네,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제 특징주는 뭐 이제 룬시나 종목이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게 좀 눈에 띄었고요. 자, 미중 관계 개선에 중국 소비재가 강세를 보였지만 대부분 윗골이 닿았어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평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실망감을 좀 주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중국 관련주는 뭐 크게 기대할 게 좀 없지 않냐 이런 생각 들고, 뭐 산업재 이런 것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뭐 조선주랄지 뭐 그다음에 방산기계 등등도 오늘은 속도 조절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코스피 어제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들 보시죠. 네, 삼성전자, 외국인은 현대로템,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효성 TNC 등을 순매수했네요. 기관은 하이브, 금호석유, 현대로템, 롯데케미칼 순매수 보였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누닛을 사고 기관은 누닛을 팔았겠죠. 서진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넥슨 게임즈 외국인 순매수 모이고, 기관은 포스코 DX, TSE, SM, WCP, TEMC 등을 네, 순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어제 순매수한 종목들 볼까요? 연기금 SK하이닉스, 금호석유, 현대로템, 롯데케미칼, HD현대,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방산, 석유화학 뭐 등등등 뭐 이런 쪽 연기금이 좀 순매수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하원에 가서 이제 반기 통화 정책 여기서 어떤 얘기가 좀 나오는지 따져보셔야 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영국 런던에서 6월 20일에서 22일 실제 우리나라 뭐 수혜 기입이 있을지 여부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관세청 수출입 동향 뭐 요거 중요하고요. 뭐 이런 일정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의 이강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